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급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길성과 흉신이 되겠습니다. 이 길성과 흉신은 내용이 너무 많아 갖고요. 오늘 하루에 다 하지를 못하고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성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 사주에 있으면은 그 좋은 운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좋은 운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으면 좋은 운을 나타내고, 흉신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나에게 있으면 나쁜 운을 나타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길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성이나 이 흉신이나 모두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요. 이것 하나만 보고 이 길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조건 좋다. 그리고 흉신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리고 흐르는 대운,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 길성이라는 것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나에게 좋은 길성 그래갖고 제가 먼저 천을기인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흉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살들 있잖아요. 이런 살들, 뭐 도화살이니 무슨 뭐 홍염살이니 아니면 괴강살이니 뭐 이런 나쁜 살에서부터 이 길성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운들까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수백 가지나 되는 그 운들을 줄여갖고 일반적인 그 책에 보면은 한 10가지나 20가지 정도, 10가지나 20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성이라든가 흉신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맞으면야 뭐 누구나 다 그것을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잡겠지만, 이것이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 길성이라든가 흉신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용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길성과 흉신에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길성은 잘 안 맞는데 흉신은 또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요. 이 부처님이 이 세상은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좋은 거는 잘 안 맞고 나쁜 거는 잘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천을기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전부 지지가 아니라 천간입니다. 갑경무, 을기, 병정, 신, 임계, 이런 것이 그 일간에 있을 때 이 지지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천을귀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길성이든지 흉신이든지 이런 것이 언제 나왔는가부터 우선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살들이 언제 등장을 했냐면 당나라 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당나라 때 이 사주, 이렇게 운을 보는 것이 대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나라 때 사주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초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당나라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술 같은 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무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맹자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글 같은 표현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한자를 다 배워야 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양반들만 빼놓고 대부분 글을 몰랐고, 그리고 이 어려운 사주 이론을 뭐 다 배운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당사주라는 게 뭐냐면, 그 띠만으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언제 태어났느냐, 그 띠만으로 그 운을 치는 그 당사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이죠.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운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띠는 닭띠끼리, 말띠는 말띠끼리 인생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물론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띠별로 사람이 태어난 그 해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똑같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재라는 거요. 삼재라는 것도 그때 등장한 것이고, 뭐 띠끼리 맞춰가지고 뭐 원진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말하고 소는 소띠 말띠하고 소띠는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그 띠끼리 맞추는 것도 이제 그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는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살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백 가지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살 같은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버려야 될 것인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무작정 지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엉터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살들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살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이걸 100%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한 10개나 20개 정도는 건질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우리가 그 뭐 사주의 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용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운이 어떻게 잘 흐르는가 뭐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데 그때 이 신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그 음식으로 따지면 양념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 사주의 그 격을 높인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 이런 살을 몇 가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사주 상담의 그 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라는 것을 그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런 몇 가지 살들은 그 상당히 타당성이 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길성보다는 나쁜 흉신이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세상에는 그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사주를 보면 나쁜 내용은 대부분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충국을 당하고 사명살을 당하고 뭐 대운에서 뭐 나쁜 운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사주를 보면 대부분이 나빠요. 나쁜데 나빠도 사람들이 그 큰일 당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운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대단한 거죠.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이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주 내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지혜가 총명하고 만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주에도 혹시 천을귀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간이
간무경일 경우에 이 지지가 축이나 미가 있으면 그 천을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 축하고 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가 다 있으면 이게 축미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이 을이나 기면은 지지가 자하고 신, 병이나 정이면 해하고 유, 신이면 오와 인, 임이나 개수면 밑에 지지가 묘나 사일 경우에 이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진하고 술은 빠져 있거든요. 진하고 술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진과 술은 그 괴강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괴자가 그 우두머리 괴자예요. 뭐 북한의 괴수, 김일성 뭐 이럴 때 그때 그 나타내는 그 괴자거든요. 그리고 이 강이라는 것도 이 옥편에서 찾아보면은 그 북두칠성 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강이라는 것은요, 그 좀 무시무시한 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그 흉신을 설명을 할 때 이 개강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그 나쁜 살도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이 백호대살이나 개강살 같은 것은 그 상당히 중요하게 그 어떤 사람이든지 백호대살이나 괴강살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강이라는 것은 그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을기인에서 진하고 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하고 술을 빼고 이 이 10가지가 천을기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을기인이 있다. 뭐 천을기인이든 뭐 월덕기인이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충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이 갑하고 무하고 경인데 그 일지나 아니면 월지나 그런데 축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미가 딱 들어오면서 충미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을이나 기가 이제 월간이 을이나 기인데 그 월지나 일지나 뭐 시지 같은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오가 들어왔어요. 그럼 좌우충으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천을귀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천을귀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길성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용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병화나 정화인데 밑에 이제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가 있어도 그러면 아 천을귀인이니까 나는 하늘의 복덕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해라는 것이 용신이 아니라 기신이다. 그럴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그 사주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오행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일 경우에는 이제 그 미인들이 많죠. 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인들이 많은데 그 월지에 또 임목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여자분이 아 나는 미인인데다가 하늘의 복도까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인이라는 것이 그 사주에서 기신이 된다. 그러면 그 나에게 좋은 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을귀인이든 뭐 월덕귀인이든 앞으로 제가 지금 이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외우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 천을귀인도 갑경무는 충미, 을기는 자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잖아요. 지금 그 길성에 천을귀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덕귀인도 있고 압록도 있고 금여성도 있고 줄줄이 사탕으로 한 10개 이상 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우고 그러면 그 개수로 따졌을 때 그 100개도 더 넘잖아요. 100개가 아니라 막 200개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200개를 외워갖고 그것도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돼서
사람들 사주를 딱 보면 딱 보자마자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건 천은귀인이구나. 아, 이건 천덕귀인이구나. 아, 이건 금여성이구나 하면서 사주를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주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걸 일일이 다 외워갖고 이제 머릿속에서 다 정리해갖고 이 사주를 보자마자 딱 보면서 아, 당신은 뭐 천을귀인이네요. 뭐 반한성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금여성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딱 맞춘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용신이 될 때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신이면 일단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걸 알면 되지 구태여 뭐 천을귀인이다 금여성이다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지금 그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기한 주면은 어떻게 외울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나이가 막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절대 못 외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사주에서 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길성뿐만 아니라 흉신도 아주 많거든요. 그것까지 따지면 수백 개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다. 이 좋은 길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국이었고, 용신이 되어야만 길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용신이 되면 어차피 좋은 거니까 길성운은 아주 많으니까 용신이 됐을 때 뭐 길성운 중에서 한두 가지는 걸리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외워야 된다면은 무슨 뭐 학당귀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이런 길성우는 절대로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요. 일단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사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밀간이잖아요. 이밀간일 경우에는 묘나 사가 있으면 천을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분은 묘가 있죠. 묘가 있고 지금 이 사주에서 볼 때는요. 수기운이 아주 많잖아요. 수기운이 많고 목기운이 두 개인데 이분은 이 묘라는 것이 용신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나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는데 이 수기운을 빼주는 게 목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개수인데 개수일 경우에는 묘나 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가 있죠. 사가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가 3개나 된단 말이에요. 화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이 사라는 것이 용신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용신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천을귀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길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하든지 아주 정확하다. 정확하고 뭐 용신이든 기신이든 그런 걸 따질 것이 없이 이런 것만 나온 사주는 무조건 좋다. 뭐 이렇다면은 뭐 100개가 아니라 200개라도 외워야 되겠지만 용신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 적중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러면 천을귀인을 보셨고요. 그 다음엔 천덕귀인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덕귀인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하늘 천자가 있으니까 또 하늘에서 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천덕귀인이 있는 분들은 인덕이 있다고 합니다. 인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자기가 하기는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주위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린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시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인덕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뭐 그런 것도 결국은 내가 잘해줘야 남도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인덕이라는 것이 결국 뭐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덕귀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이 월지에 해당이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간이나 일지인데 이 천덕귀인은 좀 특이하게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월지라는 것은 어머니 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만큼 지지에서는 가장 힘이 센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에 자가 있다. 자가 있다. 지지에 자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천덕귀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분은 있잖아요. 이분은 월지가 사죠? 월지가 산데, 천간에 있는 신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천덕귀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이 신이나 이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이냐 그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사는 여기에서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토기운이 너무 많고요. 토기운이 너무 많고 금기운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가 여기에서는 용신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 이 천덕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묘가 있거든요, 월지에 묘가 있으면, 여기 볼까요? 월지에 묘가 있으면, 여기 신이 있을 때, 지지에 신이 있을 때, 천덕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신이 여기 지지에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천덕귀인에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신이나 묘가 용신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묘 같은 경우는 지금 목기운이 3개나 되거든요. 3개나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묘가 용신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신일주인데 이 비견운이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목기운이 용신운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할 때에는 이분의 뭐 직업이라든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따져서 봐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뭐 처지도 안 좋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는데 당신 보고 막 천덕귀인이 있네요. 뭐 인덕이 있네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 사람이 이제 좋은 말을 하더라도 수긍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자꾸 좋다 이런 뭐 천덕귀인이 뭐니 그러면서 좋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 천덕귀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또 이제 압록이라는 게 있어요. 압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천덕귀인하고 비슷해갖고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다. 즉 인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쁜 일에는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나쁜 일에는 안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일이 당할 것 같으면 남들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쳤는데 나는 안 다쳤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나쁜 일을 딱 당했을 때 나만 쏙 빠지고
나만 피해를 안 보는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압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일에는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일간을 기준으로요. 일간을 기준으로 갑일 때 해, 그리고 을일 때 술, 병일 때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경인일주인데 경일 경우에는 이제 그 사화가 들어오면은 압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여기 사화가 있어요. 사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것이 이제 화학 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에겐 용신에 해당이 된다고 용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사 옆에 하필이면 인이 있습니다. 인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요. 신이 들어왔을 때는 인신사 삼형살이 되죠. 지금 32살 무신대운에 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인신사 삼형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압록이 깨지는 거죠. 깨지고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일간이 기토일 때 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에 해당이 되니까 이분도 그 압록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토기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토기운이 3개나 되고 밑에 또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49살 무술대운에 그 축술미 사명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명살에 해당이 되면서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록이라는 그 조건은 갖췄지만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오행 때문에 그다지 크게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행이 제대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신에 해당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게 있으면 좋은 살 이런 것도 그 상당히 이게 어렵다. 제대로 기운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은 금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살 중에 그 사람들이 그 흥미를 가질 만한 살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미혼 여성이나 미혼 남성들 중에 그 내가 현명하고 부유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만큼 그 큰 관심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여성이라는 것이 그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여성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면 현명하고 부유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그 미혼인 사람들한테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갑일 때 진, 을일 때 사, 병일 때 미, 정일 때 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사일주거든요. 그럼 기일 때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일간인데 여기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이 이분은 지금 오행이 비교적 그 골고루 있어요.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 사주가 아주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주가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토 밑에 이제 신이 있으니까 금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현명하고 부유한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지지를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여기 옆에 사가 있고요. 또 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사 삼형사를 평생 안고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지에 삼형사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여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일간 밑에 신은 있지만 이 금여성이 되는 조건은 갖췄지만 삼형살이 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34살 을의 대운에는 인신사해 사형살이 되면서 그 충격이 그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을일간인데 여기 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가 있어요. 그렇죠? 사가 있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조건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지금
그 토기운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목국토 하면서 이게 지금 제다신약인데 이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이게 목생화하면서 지금 그 나를 나타내는 이 목기운이 하나밖에 없고 또 도와주는 게 수기운이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나의 힘을 빼주는 이 화기운이 과연 나에게 용신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12살서부터 21살,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 20년 동안 위아래로 강력한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힘이 약하더라도 이 20년 동안은 강해질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은 이 정사라, 사라는 이 화기운이 크게 그 귀신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12살서부터 31살까지 이분은 그 금여성이라는 이 기운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12살서부터 31살까지니까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명하고 부유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여성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금여성 있는 분들, 지금 한번 특히 여자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 나에게 금여성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여성이 그 정확하게 이게 이제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게 좀 혼란스러우시면 저한테 그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금여성이 제대로 그 발동이 되는지 그 한번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당은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냐면, 이제 내 자녀들이 있을 때, 요즘 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그 학구열이랄까? 그 과외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학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자녀분이 그 학당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해석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 학당하고 또 비슷한 게 문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창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학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문창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사실은 이 아이의 그 용신이 좋게 흘러가고, 그리고 뭐 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뭐 목기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이 신살로 따졌을 때 문창성이 있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뭐 간목이다, 갑일간이다 그러면 사가 있을 때, 그리고 뭐 무일간이다 그러면 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이 밑에 있는 이 문창성을 보면 대부분 식신운이에요. 잘 보세요. 목생화죠. 갑하고 사는 목생화예요. 이 을하고 오도 목생화고요. 그리고 토하고 무토하고 신금도 토생금 하면서 식상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생수 하면서 이것도 식상운이에요. 그리고 수생목 하면서 임수하고 임목하고요. 수생목 하면서 이것도 식상운입니다. 그래서 식신운이라는 것이 그 상당히 그 길성이에요. 그래서 이 식상운을 갖고 있으면 그 문창성에 해당이 돼서 공부를 잘 한다. 그리고 재능이 좋고 박학다식하고 학문이나 예체능계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창성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학교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 틀림없는 건 뭐냐면, 이 문창성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했든 못했든 머리는 좋습니다. 그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 학력이 별로 안 좋더라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은 얘기를 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같이 일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학력이 높은 거하고, 그, 머리가 좋고 나쁜 거하고 반드시 비례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대학을 못 갔다든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 회전이 좋고 머리 그 생각하는 것도 깊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창성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공부를 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상담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머리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대학교 학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사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천간은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지지는 사해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사주가 안 좋은 분인데요. 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인성운이 그러니까 인성운이 아니라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23살서부터 42살까지 20년 동안 그 학문운에 해당이 되는 목화하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분을 보면 일간이 정한데 유가 있으면 문창성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정화에 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유라는 것이 그 기신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뭐 굳이 기신인지 그 용신일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재물운이 이분한테 지금 여기 금기운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확실한 기신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대운에서 일단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목하고 화라는 것이 오행에서 그 학문운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 대운에서 20년 동안 그 목하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이 문창성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간 지지가 다 깨지고 사주는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대학교 학장까지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당이라는 것도요. 이 학당이라는 것도 이 문창성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 문창성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학당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문창성과 같이 학자적 기질을 나타내는 그 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누구냐면은요, 그, 현재 그 명문 미대를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그 좋은 회사에 이제, 좋은 디자이너 회사에 이제 그 들어가셨어요. 그 20대, 지금 20대 한 중반 정도 된 여성분이신데,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셔가지고 그 이제 디자이너가 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일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경일주 같으면 이제 사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이분한테는 그 학당이 있다. 학당 기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금기운이 3개고요. 금기운이 3개고 화기운이 3개예요. 그리고 토기운이 2개인데 이 화라는 것이 기신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금기운하고 화기운하고 지금 토기운이요. 이 3가지가 비슷한 그 세력을 비슷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는 것이 그 숫자는 3개나 되지만 기신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은 그 학당기인의 그 기운을 잘 발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아주 젊은 사람인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공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한국전력 공사라든가 뭐 가스공사라든가 뭐 그런 공사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부분 그 공사라고 하면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업운도 상당히 좋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그런 데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방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 대학교를 꼭 목표로 하는 데가 아니라 일반 옛날로 따지면 무슨 공고라든가 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 지금 그 무슨 학교라 그러더라 그걸, 그 취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게 중학교에서 갈 때도 성적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 무슨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같은 데 다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교 나와도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공사 같은 데 취업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 창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들 대학 다니고 공부할 때 이 양반은 그 20대를 갖다가 그 공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야, 자기가 꼭 대학을 가고 싶으면 뭐 저녁 때 뭐 야간 대학 같은 데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리적으로 이제 그 운이 잘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간이 무토인데 그 밑에 인을 깔고 있어요. 인을. 그러니까 이분도 학당기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깔고 있는 이 인이 그 귀신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그 평가는 지금 용신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 비견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비견을 제어해주는 이 목기운은 용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 학당의 그 기운을 잘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는 들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신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직계통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승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승진운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볼 때에도 물론 그 사람의 그 사주의 그 틀이라든가 격이라든가 그리고 흐르는 대운이라든가 그리고 사주가 구성이 잘 잡혀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 신사를 본다면 이 장성운이나 반환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장성운 같은 경우는 공직이나 군건 경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신이라고 나와 있고, 이 반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 안장에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세해서 말 안장 위에 앉는다, 무관으로 크게 출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무관이라는 것은 옛날 이런 살이 나온 게 이제 그 당나라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직업이 단순했잖아요. 그 산농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짓고 그리고 벼슬 하는 사람들, 소수의 벼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가 단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복잡한 현대 사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를 갖다 이제 대입을 할 때 꼭 군인, 검찰, 경찰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이 장성운이나 반환성이 잘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그 조직 내에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신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그 군건 경찰 그리고 무관으로 출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취업 내 조직 내에서 그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 장한성이나 장성운이나 이 반한성을 그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잘 잡으면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그 승진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는 들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그 신살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국이 발생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용신이어야만 한다. 기신에 해당할 때는 나에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성운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신살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살을 완전히 제외하고, 완전히 제끼고,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약간 좀 2% 부족합니다. 신살을 완전히 제외하고 그냥 상담을 하면요, 2% 부족해요. 그래서, 신살을 넣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살보다는 길성운보다는 흉신운, 그러니까 나쁜 게 더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나쁜 말만 해주고 그걸로 끝!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몇만 원씩 돈을 주고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건데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나쁜 말만 이렇게 딱 듣고서 끝나면 상담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무리 사주가 나쁜 사람도요. 아무리 사주가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낼 때는 이 길성운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살의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요. 오늘은 길성운에 대해서만 찾아봤는데, 다음에는 흉신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신운도 한 번에 다 안 되고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좋은 무기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밑에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못 외워요. 제가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도 못 외우시고요. 아마 이걸 다 외워야 된다면 사주 공부 포기하시는 분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울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최대한 원리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이 상담을 할 때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살의 경우는 좀 책을 펼쳐보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맞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도 잘 돼 있어갖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주만 딱 넣으면 그 사람이 무슨 살에 해당이 되는지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정성이 없고 그러니까 살만 나와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걸 표를 보면서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표대를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면 어렵더라도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용신운일 때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살, 그러니까 좋은 길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흉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